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 대담에서는 이런 변동성의 주요 배경들, 이를테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 안에서 또 빅테크의 실적도 나오고 FOMC라는 너무나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하루는 급락을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도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현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주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대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수혜, 피해 내지는 증시의 변동성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사실은 이 컨센서스하고 비슷해서 최근 거를 소위 말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최근 3개의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두 군데의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높습니다. 한 군데는 뭐 트럼프가 높긴 하지만 그만큼 해리스의 인기 내지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이게 약간은 초반에 이제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소위 말해서 업체가 오픈을 하면 좀 오픈빨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약간은 좀 평가절하하고는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이 빨간색 바 차트는 이 트럼프와 전 이제 바이든 후보와의 어떤 격차와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총기 사건 이후에 이 빨간색의 바 차트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즉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내려가고 있고 어쩌면 최근의 데이터는 해리스 부통령, 이제는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쪽 진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월가에서도 포지션을 구축해 놨는데 다시 해리스 쪽이 올라오다 보니 또 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빅테크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눈높이를 낮추고 있고 경제 지표도 또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게 리세션에 대한 대응이구나라는 불확실성도 제기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변수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소위 말해서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정리해서 8월에 시장 대응 전략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중 변동성이 어제,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 급등하면 하루 급락하는 이런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매크로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불거졌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바라봤을 때 ISM 제조업 지수가 사실 상당히 좀 빠른 시기에 매월 첫째 날에 발표가 되는 지표인데 이게 경기를 잘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좀 높은 지표인데 이 지표가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고 세부 지표를 바라보더라도 세부 지표 중에 프라이스 빼고는 모든 세부 항목들이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연준이 어쩌면은 금리 인하에 나선다라는 기대감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진다라는 우려로 조금은 바뀌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그동안 가장 강하게 올랐던 반도체가 좀 크게 타격을 입은 게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 더불어서 반도체 종목별로 실적을 바라봤을 때에도 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가이던스가 약간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가 하락에 좀 불을 지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첨언을 좀 드려보면은 이러한 시장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배드 이즈 굿이 아니라 배드 이즈 배드라는 컨셉으로 좀 시장이 흘러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로 좀 보여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를 사이클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의 어떤 경로이다 보니 배드 이즈 굿. 왜냐하면 안 좋게 경제 지표가 나오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춰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고 어차피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오면 이거 경기 침체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기다리는 심리 때문에라도 아마 간밤에 이 증시는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표출되기 전에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고용 지표를 좀 지나고 나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이벤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남은 한 3개월 동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만한 게 미국의 대선입니다. 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아마도 미국 민주당 쪽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로 넘어갔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대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모르죠. 예. 네, 되게 좀 한 달 사이에 급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서도 뭐 지지율 차트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제 피격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그림이었고 주식시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화두가 될 정도로 좀 강하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높게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함에 따라서 사퇴를 함에 따라서 해리스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리스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민주당을 집결하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 거의 확실시 되니까 후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리스 후보가 이제 좀 지지율 조사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경합주들이 대표적으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주, 뭐 미시건,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이런 주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좀 있을 정도로 해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경제 지표로 보면은 아직 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고용 지표 살펴봤을 때 투잡을 뛰는 인구들 이런 지표들이 세부적으로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인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결코 체감 경기가 좋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교체되는 그러니까 당이 바뀐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아직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아니면 경제 지표나 주식 시장이 안 좋게 되면 대통령 당선이 물 건너간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칙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해리스 후보가 확정이 되고 미국의 민주당 현재의 정권이 조금 더 재정 지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최근에 주식시장의 급락의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고요. 반도체 앞에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잘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나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가이던스가 결국 컨센서스에 소폭 못 미치는 종목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고 밸류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예상보다 좀 낮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좀 이런 반도체 이외에도 좀 얘기들을 살펴보면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사실은 좀 잠재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제 중동에서의 확정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원자재 시장의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역시도 상당한 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조금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변동성, 지금까지는 뭐 시장을 잘 끌고 왔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자체는 지나간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만큼 내지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좋았지만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은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 가이던스가 상단을 좀 하이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빅테크 투자에 따라서 반도체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빅테크하고 반도체가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빅테크 안에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영역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빅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섹터가 IT 쪽은 아니에요. 뭐 커뮤니케이션 쪽이 네, 맞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소비재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라서 반도체 그 자체는 아닌데 왜 빅테크와 반도체가 같이 엮여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결국 지금의 반도체 수요를 주도하는 거는 소비 수요가 아닙니다. 소비 수요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요가 결국 반도체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러한 투자에 대한 가장 큰 손, 가장 큰 고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빅테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적으로는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적인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반도체 업종의 실적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서 AI 반도체에 대한 생산,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생산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이제 레거시라든지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까지 같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실적에 빅테크의 캐펙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도체 주가가 반영해 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기보다는 안 좋지만 이제 투자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즉 미국의 경기 소비 쪽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AI라든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빅테크의 현금 흐름에 기댄 반도체의 상승인데, 그렇다면 주가가 간밤에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이 어제 사실 삼성전자는 장중에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해요. 장중으로 보면. 오늘 우리 주가 하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주가 하락은 사실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제 시장 상승했던 모습들도 살펴보면은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수출주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좀 큰 수출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의 좀 흔들림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은 저희는 PBR 0.9배를 하회했을 때 역사적으로 이게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0.9배까지 이번에 똑같이 또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늘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좀 특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같이 0.9배까지 주가가 바닥을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0.9배 위에서 바닥을 찾아가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지수의 하락이야 당장은 조금 불가피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더 종목을 찾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 LS 타픽이라는 자료를 좀 발간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이 정도 주가 레벨이면 사볼 만하다라는 종목들을 좀 각 기업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제시를 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간단하게 수록된 종목이 뭐냐면은 현대차, KB금융, LG화학, LG이노텍, 그리고 LS일렉트릭, 삼성 E&A, 삼양식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풍산, 하나머티리얼즈, 비올, 한국전자금융 이렇게 12개 종목을 좀 제시를 드리고 있고 이 중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LG이노텍이라든지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가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그래도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성장의 가시성이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성장이 실제로 나타날 거냐라는 부분에서 확실한 종목들을 좀 추리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G이노텍이나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성장의 가시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 종목에 대해서 얘기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LG이노텍이나 한국전자금융처럼 하반기 실적 개선이 좀 주목되는 업종들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업종단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좀 상당히 비싼 업종들이 많아요. 예, 뭐 조선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반도체, 반도체, 뭐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수가 좀 흔들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물론 뭐 이러한 업종들이 이익단이 쭉쭉 뻗어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 이외의 거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밸류 레벨 하단에 좀 붙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업종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최악을 지나간다라는 관점에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는 사실 좀 시클리컬한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수출 모멘텀이 조금 꺾이고 내수가 약간은 최악을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 역시도 밸류 하단에 좀 붙어 있는데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낮은 성장률 하에서 금리가 하락해 나간다라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까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높아지긴 하는데 이미 밸류에이션 하단 내지는 하방을 아니면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금리가 좀 내려가면 건설이나 뭐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업종까지 같이 지금은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